오늘은 이제 위파사나 수행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을 하는 걸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위파사나 수행에서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이제 우리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있고, 둘째는 그 알아차린 것에 대해서 이제 반조하고 조사하고 숙고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반조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것과 그 반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이제 반조를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법회를 할 때 그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정도 중에서 뭐를 닦아 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예? 정경과 정사유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이 나아간다는 것은 바른 견해가 확립되어 가고 또 바른 사유를 할 줄 알게 된다, 이거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가 확립된다는 것은 수행의 방향성이 명확히 잡히는 거고, 또 바른 사유가 된다는 것은 평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유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제 정의는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너무, 예를 들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만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잘못하면 이제 경계를 쫓아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나타나는 어떤 경계, 뭐 나는 수행하다 뭐가 막 탁탁탁탁 끊어지는 경험을 했다. 또는 뭐 빛을 봤다. 또는 뭐 하늘에 붕 떴다. 뭐 하늘에 있는 기운이 내 몸에 다 들어왔다. 뭐 이런 이제 외적인 경계에 마음이 뺏기가 쉬운데, 정견 정사유의 확립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지혜, 정견이라는 건 결국 지혜고, 사유, 이제 바른 사유 이런 거니까 결국은 이제 지혜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내가 번뇌를 버렸느냐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이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번뇌가 얼마나 정리가 되고 그 정리된 만큼 또 지혜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 수행의 시간들이 성장에, 물론 깨달음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성장해 가는 과정이 되는데, 이제 역으로 다른 쪽으로 이제 뭐 경계 쪽으로 가게 되면 잘못하면 수행이 멈추게 되고요. 나중에 되면 뭔가 막 깨달았다고 큰 소리 치는데 일상생활에서 보면 중생하고 똑같아요. 그런 삶이 되기,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경과 정사유를 확립해 가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바른 사유가 또 정견을 깊게 해줍니다. 지혜를. 또 지혜가 있어야 또 바른 사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정견 정사유는 이제 서로가 도와주는 관계인데, 그래서 이 반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망상이 아니라 이제 어떤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또렷한 상태에서 어떤 법의 특성이라든가 성질, 원인, 뭐 나타남, 가까운 그것의 원인이 뭔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역할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숙고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일종의 반조는 바른 사유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바른 사유를 통해서 법의 성질들을 이제 조사하고 숙고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우리가 뭘 막 외우기만 하고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은 그 나중에 되면 다 까먹거든요. 금방 까먹어요. 그냥 막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만 받아들인 거는. 근데 막 이렇게 외우고 나서
가만히 이제 앉아서 눈을 감고 이제 그 내가 외운 걸 머릿속에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기억도 훨씬 오래되고 거의 자기 것이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도 법을 통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법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라고 한다면 지켜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관여하지 않고. 근데 내가 지켜본 그 법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어느 정도는 의도적으로 그 법을 고찰하고 숙고하는 이런 과정들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없으면은 깊이 있는 지혜가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반조, 조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칠각지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칠각지의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외웠어요? 택법각지라고 배웠죠? 택법각지, 그죠?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안 해봤어요? 택정이, 경정평, 택법각지, 정진각지, 시열각지, 경안, 선정, 평온. 이게 이제 택정이, 경정평이에요. 그 다음 이제 알아차림이 있고. 근데 이 택법각지가 발리어로 뭐냐면 담마 위자야입니다. 담마 위자야인가 그래요. 근데 이건 뭐냐면 법을 조사하는 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he investigation of 담마예요. 법을 조사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이제 화라는 현상을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도 하지만 가끔은 의도적으로 내가 이 화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화라는 것의 특징이 뭐고 어떨 때 일어나고 어떨 때 소멸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숙고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반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반조, 조사 이런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일종의 이게 이제 택법각지의 한 형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이거는 사유를 통해서 또 그거를 알아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른 사유를 통하면 이런 이제 지혜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반조를 통해서 하는데, 근데 이런 반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구잡이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을 할 때 주로 뭐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만 늘어나죠, 그죠? 근데 보통은 보면 우리가 이제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고 철학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한 사람들은 생각을 해도 그 생각에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서 한단 말이에요. 툴을. 그죠? 그래야 그게 이제 뭐 체계적인 생각이 되지. 진짜 뭐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망상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그 근본적인 정말 중요한 툴이 뭐냐 하면 연기적인 고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조의 그 메커니즘은 연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제 연기적인 바탕에서 이런 반조를 해야 그게 진짜 지혜가 성장하는 게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막 망상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생각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간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반조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연기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동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조를 자꾸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연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법에 대한 이건 서로가 이제 같이 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하고 또 경전에 보면 뭐 안으로 밖으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이렇게 관찰해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안이라는 건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밖이라는 것은 뭔가 여러분을 지칭하는 그 온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저를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다 밖이 되겠죠, 그죠? 이것도 밖이고.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내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밖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이렇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관찰하는 겁니다. 이건 약간 추론지예요. 직접적으로 관찰한다기보다. 그래서 내가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다른 존재들도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통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 반조를 한다는 것은 이제 바른 사유를 통해서 그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지혜를 성장시키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반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삼법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이 반조라는 거를 저는 이제 잘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제 반조라는 의미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면, 일단 이 반조를 하는 데는 이제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여러분, 탐욕이 있으면서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입니까? 바른 생각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제 바른 사유가 일어나기 위한 그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정견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마음에 고요함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반조가 되지, 이 고요함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냥 망상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 또는 뭐 탐욕이 개입되거나 집착이 개입되거나,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는 원하는 방향으로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 법이 무상하다 그러니까 진짜 뭐 이렇게 무상한 결과가 나오도록 그걸 관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이 비워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탐욕이나 성냄 같은 대상에 대해서 균형 잡힌 상태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그게 올바른 반조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마디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삼매가. 삼매가 없는 상태에서는 반조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관찰하는 걸 통해서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 위파사나 수행의 하나의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현재. 첫째는 현재를 관찰해야 되고,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뭐예요? 뭐를 통해서 관찰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포착을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분석, 판단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이렇게 딱 마치 이제 우리가 뭘 딱 픽업하듯이 이렇게 탁탁 포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 없이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도 어때요? 이게 지금 호흡이라, 이 숨이라 그러면 이 숨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이 숨이라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만 하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기에 호흡 대신에 현재의 어떤 현상들이 이렇게 이게 또 이것도 오고 이것도 오고 다른 게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에는 이제 이 뚜껑이 오고 뭐 또 아픔이 올 수도 있고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보는 거,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는 마음의 어떤 상태는 어때요? 이걸 바라보는 방식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방식이 변한 게 아니라 뭐만 변해요? 대상만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 변하긴 하되 그냥 이 보는 마음의 방식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대상은 이렇게 현재 일어나는 걸로 변해가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찰나사마디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마음에 동요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고요한 그 상태는 그대로 있어요. 단지 변하는 건 대상만 이렇게 좀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지켜본다.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대상은 변하고 있지만 자기 마음이 고요함이나 이런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윗바사나 하니까 산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네. 자꾸 생각으로서 그걸 관찰하려고 하니까 그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고, 정신도 잘 안 차려지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딱 일어나는 그 현상 그대로만 보려고 하다 보면 긴장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긴장이라는 거는 어떤
안 좋은 쪽의 긴장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금방 또 생각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 긴장을 하고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그게 마음의 단속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 마음은 지멋대로 흘러가 버리는데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하면서 산만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수행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디가 제대로 위파사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현상을 뺏긴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사마디가 약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사마디가 강한 사람 같으면 절대 그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생각 없이 알아차린다는 것은 일종의 호흡을 할 때 그 마음 상태하고 비슷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 현상을 이것저것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보는데 우리 마음이 의외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납니다. 순간적으로 딱 보지만 굉장히 많은 걸 또 포착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 요즘 심리학에서 해보면 사람이 딱 만나서 저 사람이 좋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를 판단하는데 1초가 안 걸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첫인상이 나중에 그 둘의 관계가 되고 안 되는데 거의 90% 이상 정확하대요. 딱 그 1초 내로 판단한 것이 나중에 뭐 대화를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그 첫인상에 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마음이라는 건 되게 빠른 시간에 많은 것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관찰할 때도 그냥 그렇게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것만 갖고도 그 대상의 많은 것을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그 나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냥 그대로 관찰하다가 근데 이렇게만 관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혜로 치면 뭐라고 하면 직관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 사물 자체를 그냥 딱 순간적으로 탁 보면서 알아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직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그냥 아까 말했듯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탁탁 보는 것만 해도 그게 생겨요. 근데 이 반조라고 하는 건 일종의 추론지입니다. 내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아진 정보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단편적인 정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이것의 연관관계, 이것은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또 어떨 때 일어나고 또 어떨 때는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일어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사라지게 하는, 이런 거를 조사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요모조모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냥 그걸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는 것만 갖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요모조모로 이렇게 따지면서 관찰하는 것이 일종의 뭐냐면 조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삼매가 없이 조사를 하면 망상이 됩니다. 그냥 앉아서 아르마리만 계속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생각은 계속 뭔가 생각만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산만해지겠죠. 그거는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수행이 아니라 자꾸 생각만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위파사나 수행하고는 좀 다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반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요함, 사마디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삼매가 강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쭉 지켜보는 게 만약 1시간쯤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알아참이 쭉 지속된 게 이제 내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막 일으킬 때 그 삼매가 순간적으로 깨질 수 있겠어요? 그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일종의 삼매 관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나오더라도 그 상태에 대한 그 어떤 깨어있는 그 정신 상태는 한동안 지속이 됩니다. 삼매의 힘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잡념도 개입되지 않고 그 생각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깊은 어떤 통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찰나 사마디하고 반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위파사나 수행이 어떻게 보면 큰 두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켜보기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관찰하면 돼요. 그런데 이 반조는 어떤 내가 원하는 대상, 법을 정해서 그 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고찰하기 때문에 이때는 특정한 대상이나 주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제 자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자선을 하는데 다리에서 통증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통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통증을 알아차리다가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변할 수 있잖아요. 통증이 제일 뚜렷하면 통증만 관찰해도 돼요. 이때는 내가 뭔가 여기에 의도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때 뚜렷한 거를 관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 통증보다 더 뚜렷한 게 나타나면 그걸로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데 이거는 일종의 뭐냐면 일반적인 지켜보기 방식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통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보자. 이 왜 자꾸 이런 통증에 내가 마음이 휩쓸리는지 알아보자 해서 이 통증에 대해서 내 마음을 한정시키고 그 통증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의도적으로 관찰하는 이런 거는 일종의 반조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위파사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도적으로 대상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의도가 개입되기가 쉬워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통증이 계속 지켜보면서 이게 사라질 때까지 계속 지켜보거나 또는 뭐 이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내가 이걸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거는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형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쭉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아까 말했듯이 현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관찰하는 내 마음 상태는 고요한 상태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영화의 화면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 내 마음은 고요하게 지켜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화면에 들어가서 그걸 자꾸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지러워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 방식이 있고 그러고 내가 만약에 그 화라는 것이 일어날 때도 화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그것이 또 일어나면 또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이거는 이제 지켜보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위파사는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걸 하는데 근데 자꾸 반복되니까 이 화라는 게 도대체 왜 자꾸 일어나는지 한번 내가 이걸 고찰을 해보자, 숙고를 해보자 해서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이 화를 딱 주제로 잡아가지고 이것의 원인이 뭐고 왜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관찰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이런 걸 반조하고 숙고, 조사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꾸 주제를 뭔가 하나를 특정해서 잡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위파사나 하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런 이제 지켜보기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은 일종의 이제 자기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는 그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관찰하는 거. 이거는 이제 반조 방식이다 이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것만 가지고는 그냥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그 현상을 탁탁탁탁 포착하는 정도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법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두루두루 이렇게도 들여다보고 저렇게도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이제 반조를 해야 이게 이제 이 법이라는 게 이런 성질을 갖고 있고 이럴 때는 일어나고 이럴 때는 사라지고 이런 것을 이제 깊이 통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반조하는 방식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 위파사나 수행에서 지켜보는 방식과 반조하는 방식이 조금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어느 하나도 위파사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종의 이제 이런 반조를 하고 법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또
일어난 걸 어떻게 버릴 수 있고, 아예 일어나지 않게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게 일종의 우리 대념체경 중에서 어디에 주로 나오던가요? 신수신법 중에 어디에서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법념체에 주로 나오죠, 그죠? 일종의 이게 법념체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숙고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법에 대한 성질이나 이런 걸 관찰하는 건데, 근데 이런 반조나 조사는 사마디의 깊이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삼매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반조의 힘도 강하고 예리합니다. 그래서 반조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반조의 방식이 뭐냐면 선정 후의 반조예요. 우리가 그 초선이나 2선, 3선, 4선 후에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반조를 하는 그거는 깨달음의 지혜가 일어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반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반조가 여러분들이 이제 윗바사나가 잘 수행이 진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게 잘 안 된다 이런 건 사마디가 약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삼매가 약한 마음을 세밀하게 못 봅니다. 그러니까 둔탁하게 거친 형태의 마음은 좀 볼 수 있어도 좀 더 섬세하게 마음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윗바사나가 좀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사마디를 좀 열심히 닦는 것이 좋아요. 삼매를 좀 더 강하면, 삼매가 강하면 훨씬 깊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첫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지켜보기 방식을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정을 통해서 익히는 이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도 이제 호흡 명상 같은 걸 통해서도 삼매를 개발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 지켜보기를 잘함으로써 살라 사마디가 개발될 수 있거든요. 순간순간의 삼매, 그죠?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선정에서 하나의 대상만 보는 거와 비슷하게 이 고요한 어떤 상태를 개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선정에서는 호흡 하나를 가지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걸 차단하잖아요, 그죠? 다른 생각 안 일어나게 하잖아요.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현재 일어나는 그 대상에만 몰두를 하면서 다른 생각이 안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으로 번져나가지 않게. 이게 일종의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대상은 약간씩 바뀌지만 사마디가 형성이 된다. 이 삼매 형태가. 그래서 이런 힘이 있어야 반조가 제대로 된다. 이 말이죠. 이 삼매가 그래도 이런 찰나 삼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속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순간순간 관찰한 거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한다거나 전체적으로 봐서 반조를 한다면 이건 진짜 반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사마디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일한다는 건 뭐가 되겠어요? 그건 자기 아르마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식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게 이제 진짜 지혜를 성장시키는 게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그러니까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는 이제 이런 직관적인 이것도 보세요.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정신 차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관찰 이런 거는 그냥 구경하는 거고 그런 거는 사실 알아차림이 왜냐면 생각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서는 사띠가 동반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평소 하던 그대로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사띠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켜보기라는 건 생각으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단속이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정신이 또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 안 차리고 그게 어떻게 단속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속이 있으면 그 현재 이 대상은 변하고 있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것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고요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차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띠가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런 걸 알아차리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생각으로 번지는 그런 건 생각의 영역이지. 그냥 그것이 생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 그대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실상, 법이라 그랬죠. 그죠? 그런 걸 보려고 정신을 차리는 게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이게 된다 이거죠. 그죠?
이것도 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손을 이렇게 움직인다. 내가 손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건 뭐예요? 이런 거야 우리 일상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만약 이 손이 여기서 딱부터 움직여 나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그냥 이건 뭐예요? 풍대의 변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그 상태를 그냥 정신 딱 차리고 이걸 움직이는 걸 알아차린다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런 건 법을 관찰하는 게 되고 실상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걸을 때도 그냥 내가 걷는다가 아니라 내 발걸음에 알아차리면 이게 뭐예요? 그냥 내가 걷고 있구나 이렇게만 하는 거는 일상적인 뭐 그런 건 되게 정신 안 차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 정신 차림이 약하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발이 이렇게 들고 나가고 내리고 이런 과정을 다 알아차리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실제잖아요. 이 움직임 이게. 그런 거를 알아차리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이고 그렇게 해야 그게 진짜 찰나산매라는 게 된다 이거죠. 여기는 생각이 개입될 게 없잖아요. 그냥 그 현상에 대한 알아차림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체로 제가 들어보니까 윗바사나가 산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어떤 실제 그 법을 관찰하는, 그 실제 그 현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산만하고 그 사띠가 이렇게 높아지질 않는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 사띠가 착 이렇게 게이지가 쫙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상을 관찰해서 알아지는 게 바로 직관지입니다. 이런 그 실상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관찰한 거에서 관찰하다 나중에 돌이켜서 이렇게 추론을 과거에 지나간 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 순간순간 그런 법들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무상을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런 걸 알면 원인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법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관찰하는 건 직관지에 해당하고 그 직관적으로 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인 이런 것보다 그 실상을 관찰한 그 실상에 대해서 돌이켜서 이거의 성질, 특징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게 추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추론. 일반적인 추론지하고는 조금 수준이 다릅니다. 반조, 조사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생각의 영역, 그게 예를 들자면 철학하는 거는 거의 뭐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수행자처럼 이런 법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고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상당한 수준이 깊은 그런 거 수준이 없다는 건 아닌데 불교에서 우리가 수행자 입장에서 보는 그런 거는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인 그 실상을 관찰하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직관지 우리가 실상을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이 전제돼야 그걸 볼 때 우리가 살라산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관념적인 거를 관찰하는 거 이거는 찰나산매라는 말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 실상을 관찰하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그냥 손이 움직인다가 아니라 손이 이 순간순간 변하는 이걸 마치 호흡이 이렇게 변하듯이 이 순간에 변하는 이걸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이런 거는 실상이다 이거죠, 그죠? 그 손의 감각, 맛 이런 것을 그냥 이게 무슨 맛이 어떻고 저떻고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하고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맛 자체 또는 감촉 자체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게 그게 실상이잖아요. 그런 것을 딱 알아차린다 보면 그거는 정신을 안 차리고는 그런 게 안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자꾸 개입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런 것이 알아차려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직접지라고도 해요. 영어로는 direct knowledge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지다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현상 지금 이 현상을 보면서 알아지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알아진 것은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인식, 우리가 지금까지 왜곡되어 있는 그런 왜곡된 인식이 개입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인식.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이야기해? 첫 번째 인식. 이게 여기 오염되지 않은 인식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보통은 보면 그게 우리의 그 어떤 그 번뇌가 오염을 시키잖아요. 그 인식에서. 근데 이런 오염되기 전에 그 상태를 딱 알아차리는 이게 그런 정보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알아지는 거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이게 왜 일어나고 이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이것은 또 서로 간에 무슨 성질이 있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변하는 것이더라. 또는 뭐 이것은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지는 게 바로 이제 추론, 반조를 통해서 알아지는 거다 이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걸 생각의 개념의 영역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수행의 영역까지는 오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수행의 영역까지 왔다면 그 실제 그 실상을 보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이제 실상,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반조와 지켜보기와 반조.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는 첫 번째 하나의 파트는 뭐가 있어요?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마치 이거 우리가 뭐 호흡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호흡이라는 걸 그냥 보듯이 내가 뭔가 이거를 의도를 개입하지 않고 그냥 그 현상이 일어나는 그대로만 관찰하는 이런 게 하나의 파트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찰나 사마디가 개발될 수 있고 이제 일반적인 윗바사나를 할 때는 이제 있는 그대로 우리는 보통 우리 관념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조작이 됩니다. 대체로 보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우리 마음이 일단 현재로선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도된 것을 배제하고 보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이 있는 그대로 지켜보다 보면 그 실상인 법을 파악하게 된다. 이 법. 이 실상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의식에 오염되지 않은 정말 처음에 우리가 딱 어떤 사물을 볼 때 처음으로 딱 이루어지는 그 인식, 그 수준에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조, 조사 이런 거는 이런 실상에 대한 추론, 실상에 대해서 조사하고 반조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상하다. 인생은 무상하다. 여러분 다 느낀다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무상함, 다 이런 거 느끼는데 그런 거 갖고 깨달음이 일어나겠어요?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약하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지혜 갖고 깨달음의 지혜는 아니란다 이거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현상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런 선정에 있었던 법들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 이런 거를 그건 직접적인 관찰이잖아요. 그죠? 그런 관찰을 통해서 이게 정말 변하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구나 이렇게 관찰을 한다면 이런 것은 깨달음의 지혜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상에 대한 반조 이런 게 돼야 우리가 불교에서 말한 진정한 반조 조사가 된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생각으로서 관찰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점점 진짜 예리하고 깊이 있는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반조를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툴이 필요하잖아요. 뭘 가지고 반조할 거냐 이거죠. 그냥 내 멋대로 할 거냐, 내 입맛대로 할 거냐 이거죠. 근데 그 반조의 툴이 뭐냐면 바로 이 연기다 이거예요. 연기적인 고찰이 우리가 대승불교에 보면 아비담마 구사론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북방 아비담마라 그러죠. 대승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이게 아비담마 구사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나온 게 중론이고 또 아비담마 구사론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정리한 게 유식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오정신가이라고 있어요. 정신 이제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그런 이제 수행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부정관도 있고 자의관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인연관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기를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타파하는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이 연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어리석음을 타파하는 가장 좋은 무기가 연기에 대한 고찰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반대는 뭡니까? 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혜를 개발하는 데는 이 연기에 대한 고찰이 여러분들 지혜를 성숙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12연기 이걸 제가 다시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걸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이제 이 무명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행위가 우리가 여기서 행위라는 거 업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선행이라든가 공덕을 짓는 행위라든가 공덕이 되지 않는 행위라든가 그런 이제 행동이 일어나겠죠. 그죠? 행위가. 그런 행위가 이제 다시 그런 행동이, 그런 이제 무명과 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마음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 있으면 물질과 정신, 그러니까 이제 몸과 그 마음 무수가 같이 따라오고 거기서 이제 육체가 있으니까 외부 대상을 만나서 거기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 느낌이 있으면 또 가래 지착 그게 또 다시 업을 일으키고 이 업에 의해서 다시 생노사 일어나고 이게 이제 우리 12연기의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반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그 연기의 툴을 이용해서 이건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지 지금 이렇게 개연적으로 설명해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반조의 방법을 설명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연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반조는 가끔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지켜보기만 하다 보면 일종의 마음이 고요하고 이렇게 알아차림은 이제 지속이 되는데 그 지혜가 개발되는 게 좀 더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아차리다가는 자기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번뇌 중에서도 아주 고질적인 번뇌가 계속 반복되고 이럴 때는 왜 자꾸 이런 번뇌가 반복되는지 이 법의 그 번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 왜 일어나는가 이게 도대체. 그런 걸 할 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반조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파워에서 공부할 때는 그냥 이제 선정을 닦은 사람들은 이제 선정에 한 10분 들어갑니다 일단. 만약에 이제 그 딱 마음을 고요하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탁 깨끗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주제를 하나 꺼내고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반조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선정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 뭐 5분이나 10분 좀 호흡을 관찰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한 다음에 반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주제를 하나 해서 나는 왜 화가 반복되는지 그런 걸 한번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제 현재 일어나는 것들 쭉 관찰하다가 자꾸 이제 호흡 성냄이 반복될 때 그럴 때는 성냄이라는 그 주제를 딱 잡아서 반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건 이제 오랜 시간 찰나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반조를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이제 삼매가 없는 상태에서 반조만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사마디를 형성하는 것이 좀 더 이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마음을 좀 고요히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반조를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자기가 삼매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런 좀 어느 정도 삼매를 어느 정도 만드는데 좀 더 주력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그냥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있는 그대로를 알면서 거기서 저절로 생기는 거지. 내가 억지로 이걸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자기가 조작하는 거지 실제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호흡 명상을 하고 나서도
1시간 정도 호흡 명상을 했다. 그냥 이제 일어났으니까 끝나고 또 나가서 막 수다 떨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딱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적어도 한 잠깐 앉아서 5분이나 10분 정도 자기가 한 시간 동안 수행했던 걸 한번 이렇게 반조를 해보면서 내가 어떨 때 수행이 잘 되고 어떨 때 안 됐다. 이런 걸 한 번쯤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게 일종의 반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데서 내가 수행할 때 이런 게 좀 부족했구나. 다음 시간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 뭐 이런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싹 나와버리면 자기 수행에 대한 어떤 고찰, 자기 수행이 지금 뭐가 문제고 뭐가 장점인지 이런 걸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훌륭한 요리사가 어떤 요리사냐? 음식을 줬어요. 왕한테 음식을 바쳤어. 근데 왕이 이건 잘 먹고 안 먹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잘 먹은 게 어떤 게 잘 먹은 거고 어떤 걸 안 먹는다. 이런 걸 관찰해서 다음에 잘 먹는 걸 올려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좋아하겠죠? 이런 사람이 훌륭한 요리사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 수행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하니까 마음이 고해지고, 요렇게 하니까 마음이 안 고해진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지혜가 생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되니까 앉아있고, 이렇게 해갖고는 수행이 더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좌선 후에도 이런 반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쯤은 돌이켜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수행에 훨씬 도움이 되고, 그건 위파사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동안 이렇게 걸으면서 위파사나 수행을 했다. 뭐 걷기 명상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발에만 알아차리면 선정 수행, 이제 고요하게 발만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알아차리면서 또 다른 것을 관찰하는 이런 위파사나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딱 끝내지 말고 내가 이 1시간 정도 이렇게 수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건 잘 됐고 어떤 건 안 됐다 이런 걸 한번 좀 정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이제 질문거리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지나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반조의 한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반조는 삼매가 아까 바탕돼야 되고, 이제 특정한 주제를 제한해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삼매가 바탕이 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매가 바탕이 되지 않은 건 바른 사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숙고하고 바른 사유가 아니라 망상을 일으키는 건 밖에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그런 반조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하고 이제 지켜보는 것과 달리 이 반조할 때는 어떤 특정한 주제를 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몸에서 내가 앉아 있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다. 그럴 때는 그 통증에 대해서만 계속 관찰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주제를 잡아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일어나는 대로 관찰하는 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파사나 수행이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어떤 특정한 주제를 하나 잡아서 이 현상에 대해서 내가 속속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자. 그렇게 할 때는 그 주제를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 이런 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미얀마에 가면 술룬 센터라고 있어요.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고통을 깨달으며 이용하는 아주 그런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수행 방식이 있어요. 거기는 막 한 3시간 있으면 무조건 막 참아가지고 그 고통을 극대로 해서 막 하고, 또 호흡도 이게 우리처럼 보통 일반적인 호흡처럼 이런 숨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호흡이에요. 이래가 이걸 한 30분 정도 하면 온 체력이 다 소진됩니다. 이래가 완전히 막 사람을 끌어올려가지고 탁,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지쳐갖고 되게 힘들어요. 그 수행 방식이. 뭐 그런 좀 특이한 수행 방식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4년차 수행은 제가 말씀드린 그 메커니즘에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첫째는 지켜보는 방식과 하나는 이제 반조, 조사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겸해서. 근데 이 반조는 초보자일수록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런 반조가 상당한 파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마디 힘이 좋은 사람들은요, 3시간을 반조를 해도 마음이 안 흐트러집니다.
계속 그 법에 대해서 고찰해서 쭉 들어가도 그 마음의 어떤 동요나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냥 삼매 들어간 거랑 비슷해요. 그냥 삼매 상태에 있었던 거랑 비슷하게 이런 반주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 약한 상태 조금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지도 안 하고.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어떤 스님이 이제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면서 막 그 법의 성질에 대해서 막 고찰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지금 수다원을 지나고 사다함을 가고 막 이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누가 방해를 하면 이게 아란이 될 수 있는 걸 방해한다고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스님이 오는 걸 방해하는 거를 방해할지도 모르는데 부처님이 일부러 요 딱 앞에 나타나고 이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더 깊이 이래 쭉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 완전히 이제 지혜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그 시간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법을 깊이 이렇게 관찰해 들어가려면 이 사마리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마리 힘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이런 건 지혜와 사마디가 같이 필요해요. 또 이런 이제 연기적인 이런 지혜가 있으면 깊이 관찰할 수 있고.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반조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아까 말했듯이 수행 끝나고 잠깐 정리하는 정도로만 하지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고, 가끔 이제 좀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반조를 하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깊어지면 반조는 자유자재로 뭐 자기가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이게 자유자재로 되니까 채널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삼매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반조를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조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연기에서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거는 첫째 뭐냐면 인과의 부분입니다. 인과.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법이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는가 이걸 관찰하는 게 한 파트고, 둘째는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이거의 본질은 뭐라는 걸 관찰하는 겁니다.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면 뭐를 관찰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냥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지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 보면 어때요? 내 고통, 내가 아프다, 내가 괴롭다 이렇게 보통 개념이 들어가죠. 이 고통이라는 걸 내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고통이나 뭐 어떤 현상 또는 뭐 행복함 이런 것이 그냥 어떤 몇 개의 조건 하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내 거라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그걸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즐기다가 사라지면 그냥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 것이라 생각이 들면 사라지려고 하는 것도 붙들려고 하고 이제 이런 집착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 화가 도대체 어떤 원인에서 일어났는지 이거를 조사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거는 인과에 대한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밑바사나 수행에서도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막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좀 밑바사나 수행을 한 사람들은 마음이 막 이렇게 생멸하는 거 이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고, 또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것도 어떤 사람 배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보면 배가 이렇게 탁탁탁탁 끊어지는 듯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손도 이렇게 움직임이 이제 지혜가 예리해지면 이게 그냥 연속이 아니라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런 건 실제로 이제 가능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무상하다. 아, 정말 무상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약간 약합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하는 건 이건 약간 경계가 나타난 걸 갖고 내가 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도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지혜가 전제가 있어요. 지혜가 예리한 사람. 여러분 지혜가 예리하다면 가능해. 근데 지혜가 예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리불존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리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이런 걸 우리가
순간적인 일어남과 사라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momentary arising and passing away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causally,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에 의한 일어남과 사라짐.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현상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파악함으로써 이 조건 따라 일어나는 이건 정말 무상한 것이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방식.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걸 이제 그 상세한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그냥 일어나는 그 자체를 관찰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이런 건 이제 그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단순한 방식, 브리프 웨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아주 간략한 방식. 그런데 이런 원인까지 파악해서 그걸 무상고 무아로 이해하는 걸 이제 디테일한 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이건 상세하게 근데 일반적으로 지혜가 좀 둔한 사람은 이 방식이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제 일어나는 그 현상 자체만 우리가 몰두를 하게 되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무상하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그런 것만 갖고는 약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법이 어떤 원인에서 일어난다. 또 어떤 과정을 거친다. 이런 걸 이해하게 되면 그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번뇌가 일어나는 걸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화가 일어났다 칩시다. 그러면 이 화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화라는 것은 이 원인을 조사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저 사람 때문에 화가 일어났다. 또 저 사람한테 내가 나쁜 말을 해서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걸 조금 더, 법의 관점에서, 좀 실상의 관점에서 좀 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굴 만나면서 화가 났다. 그 순간에 화가 일어났어요. 화가 일어났다. 이거는 뭐예요? 이 현상 자체는 뭡니까? 요 결과물은. 화라는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화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고, 화내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어요. 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오온 중에서 뭐에 해당합니까? 화 자체만 갖고 이야기하면. 수상행식 중에 어디 들어가요? 예? 행원에 들어가죠. 행원에. 그죠? 이거는 이제 의지적인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원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화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마음 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과 이 시곤하고 수상행은 항상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 행원이 일어나는데 원인은 수상식도 원인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화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또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첫째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상대, 내가 어떤 사람 보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지만 사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대상이죠. 그죠? 이런 대상이 있어갖고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화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을, 이거를 지탱해주는 뭐가 또 필요합니까? 물질적인 토대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심장 토대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심장 토대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원인이라고, 토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현명하게 주의를 기울인 거예요? 아니면 어리석게 주의를 기울인 거예요? 어리석은 주의력을 기울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요니소 마나시카라냐 아니면 요니소 마나시카라냐. 현명하지 못하다. 그냥 어리석게 이 사람을 그냥 하나의 사람인 실체, 미워하는 실체로 봤기 때문에 화가 일어난 거니까. 이거 어리석은 주의력이거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관찰하면 이게 뭐가 돼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리석은 주의력이 가장 근원적인 원인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죠? 그럼 이 어리석은 주의력이 그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그러고 또 대상과 우리 감각 기능이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여기 12연기에서 뭐가 있었어요? 촉이 있었죠. 그죠? 육처가 있으면 이 육처하고 촉이 있어야 분명히 그런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느낌을 관찰할 수도 있지만 아까 지금처럼 행운을 이런 이제 화를 관찰했다면 이런 몇 가지 조건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이게 현명하냐 현명하지 않냐 어리석은 주의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어리석게 기울인 거잖아요. 그죠? 그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토대, 심장 토대가 있어야 되고 접촉이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의 문에 들어와야 되니까 마음의 문도 필요하겠죠. 그죠? 의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결합해서 화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 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화라는 현상이 그러면 여중에서 어리석은 주의력 대신에 다음에 현명한 주의력을 하면 이게 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럼 그 대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 가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조건 중 이 6가지 조건이 결합됐을 때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이 화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왜 일어났는지 알았죠. 그죠? 왜? 어리석은 주의력을 기울였다 이거예요. 그 어리석은 주의력의 내용은 또 좀 더 고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저 사람을 나쁜 놈 이렇게 봤기 때문에 화가 일어났다 이러면 이건 그 사람이 사실 그냥 하나의 오온의 집합인데 내가 실체로 본 거잖아요. 이런 것도 어리석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버릴 수 있느냐? 현명한 주의력을 기울이면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원인, 어떻게 하면 소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고찰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 화라는 현상이 뭐라는 걸 뜻합니까, 이게? 무상하다 이거죠, 그죠? 그걸, 이런 걸 고찰하게 되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다, 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게.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조건이 형성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삼법인이 실질적인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막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조건들과 현상을 명확히 관찰하고 그로 인해서 이게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다음에 이런 지혜가 한번 생기면 다음에는 딱 볼 때부터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명한 주의력을 기울이면 아예 번뇌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방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아주 깊이 있는 반조의 한 방식입니다. 이런 데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연기적인 통찰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촉에 의해서 이런 느낌도 일어나고 가래도 일어나고 이런 거에는 뭐가 이게 지금 여기서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행위가 일어나면 어리석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리석은 주의력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도 다 12연기의 내용 모든 게 여기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고찰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 지혜가 완전히 이렇게 막 쫙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관찰을 할 때는 사띠가 아주 강해집니다. 오히려 이 관찰하면서 사띠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조의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행을 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점차 성장하고 그래야 이게 진짜 우리가 수다원의 특징이 뭐냐면 12그러니까 연기에 대해서 완전히 깨뚫어 아는 게 수다원의 특징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정견이 바로 잡히는 거. 그죠? 연기에 대한 통찰에 대한 부처님께서 이제 법의 눈이 떠 있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깨달음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 뭐냐? 첫째, 번뇌가 얼마나 소멸되는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옛날에 화를 아주 사소한 거에도 화를 내는데 그런 화를 내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런 것도 집착이 줄어들어가는 이런 걸로 이제 여러분 수행의 향상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둘째는 지혜. 그것이 버려져 가면서 연기에 대해서 옛날에 몰랐던 이런 게 더 깊이 이해가 되고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수행 수준의 차이다 이거예요.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연기에 대해서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런 법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을 간다 이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 수다원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삼보에 대한 신심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확고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삼보에 대한 신심이 확고해지는 그 바탕에는
이런 바른 견해, 사견이 벌어지는 게 이제 바탕이 되어 있다 이거죠. 내가 이 길을 가면 분명히 나한테 이익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 이런 뭐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놀고 뭐 같이 즐기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인생 낭비하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선법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이익이 된다는 것에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거 우리 같이 출가를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뭐 출가해갖고 이거 뭐 나중에 이거 뭐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을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선법에 대한 이제 법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반조를 좀 깊이 있게 하는 것은 지혜를 성장시키는 건데 이건 솔직히 여러분들이 조금 이건 체계적인 지도가 좀 필요합니다. 이건 지금 가르쳐 줄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제가 말한 이런 연기적인 툴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 번뇌가 일어나면 이게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는가 어떤 어리석음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행위 일어나기 위해서 무명과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무명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감각 접촉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거기서 가래로 이제 촉수애로 가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왜 이런 촉수애로 갔어요? 무명이 있기 때문에 촉수애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면 촉수애로 가겠어요? 아니면 촉수지혜 또는 자비로 가겠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상황을 파악해서 이제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연기에 대한 이제 이런 툴, 연기적인 방법을 잘 활용을 하면은 이제 수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지켜보는 거하고 반조의 차이가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